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동차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 자격사라고 하죠. 전문직 시험 중에서 유독 노무사 수험판에서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동차 합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사실 동차는 아니고요. 첫 해에는 저도 소수점 차이로 탈락을 했다가 둘째에는 소수점 차이로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면접을 제외를 하면은 두 개의 필기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이고 이번에 또 어려워진 그 시험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시험은 논술형, 서술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이틀에 걸쳐서 A4 용지 한 6, 70장 정도를 써야 되는 이런 굉장히 좀 성격이 다른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1차, 2차를 한 번에 합격하는 걸 우리가 동차라고 하고, 한 번에 합격 못해서 두 번째 해에, 그러니까 1차가 2년이 유효하기 때문에 1년 뒤에 2차를 붙는 저 같은 경우를 이제 유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유예도 사실 그렇게 늦게 붙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운이 좀 좋았던 케이스이고. 근데 도대체 그럼 합격 수기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 동차 합격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과연 존재는 하는가, 허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동차를 붙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동기들 중이나 아니면 주변에 선후배들 보면은 동차 합격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눈에 좀 띕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좀 비치는 영상이 될 텐데요. 일단 우리 객관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동차를 그럼 몇 명이나 1년에 합격을 하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1, 2차 합격생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시 기준으로 볼게요. 9,6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합격자가 총 2,150명, 그래서 합격률이 22.39%가 나왔습니다. 역대 1차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고 저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일단 합격을 해야 1차적인 관문을 통과를 하는 거겠죠. 1차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도 이제 몇 달 정도 준비를 또 해서 노무사가 과목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분량은 절대로 적은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고생을 충분히 해서 본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원 4,000명 중에 3,600명, 그러니까 아까 이거보다 인원이 적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예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결국 그 중에서 합격한 건 33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한 8.96%, 그래서 대충 이걸 9%라고 따져서 두 개의 시험을 1년에 모두 합격할 확률을 구해보면은, 물론 이게 딱 맞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이 8.96% 330명 중에 몇 명이나 동차인지 모르다 보니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2%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동차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2%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여기에 아마 이분들도 껴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헌동차라고 하죠. 이 1차 시험이 2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3년차가 되면은 또 한 번 봐서, 만약에 3년차 때 1차도 보고 2차도 본 분이라고 하면은 이 2% 수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적을 거고, 그럼 도대체 아무리 노무사 시험이 과목도 4개, 노동법을 찢어서 본다라고 하면 5개고 1차 시험까지 보더라도 양이 복잡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최근에 핫해지는 전문 자격사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이 꼭 있고, 심지어 이제 직장을 병행하시면서 붙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붙는지에 대해서 현역으로서 저의 사견을 좀 더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동차로 합격하신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조금 냉정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원래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이 아무리 과목 수가 적고 어느 정도 암기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해도, 특히 1차는 암기로 객관식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쳐도 2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굉장히 많은 양을 논술형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 암기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시험에 붙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논리를 전개하는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특히 경영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연관된 지식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붙여야 돼요. 법 과목과 달리. 이 시험판에서 획득한 이 암기된 지식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은 1년,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그런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시고, 꼭 수험 공부, 수능을 포함한 이런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는 아닐지라도 실제로도 주변에 보면은, 저도 한국 외대를 나와서 한 딱 중간 정도 되는 학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흔히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의 노무사
합격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동차 진짜 많고 운이 없어가지고 유예를 보신 경우들이 좀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땐 그렇게 장수하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정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 시험 때문에 1, 2년만 바짝 공부하신 분이랑 20년, 30년 동안 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의 흔히 말하는 내공 차이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제가 뽑는 첫 번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노무사의 좀 특수성이 가미된 부분인데요. 사회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31살에 붙었는데 이 노무사 시험의 특성상 법 과목은 말 그대로 이제 학문적인 부분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이견이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제 4가지 과목, 2차 시험 기준으로 인사랑 경조라는 2가지 과목이 경영학 과목입니다. 근데 이 경영학이라는 부분이 회사를 다녀보고 사회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하더라도 제 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물산 건설 부분을 다니고 있는데 경영학이랑 전혀 관련 없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당연히 무슨 인사노무에 대한 지식을 따로 공부한 적도 없지만 저랑 얘기 되게 잘 통할 때 많아요. 뭐 직무급이나 성과급, 베이스업 뭐 이런 개념들 학부생으로서의 경영학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이제 책에서만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경영학 과목이야말로 암기만으로 고득점을 맞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실제로 저도 법 과목에 비해서 경영학 과목을 훨씬 더 잘 봐서 특히 경조를 좀 잘 봐가지고 붙은 케이스라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자기 경험이나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얼마나 일반화시켜서 학문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실무와 이론을 얼마나 융합을 시킬 수 있는지가 결국에는 경영학 과목 그리고 그 경영학 과목을 현업이 돼서 이용하는 게 노무사의 일 중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컨설팅 쪽이 되는데 이 컨설팅 쪽이야말로 본문이 뭐 어쩌고 판례가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훨씬 많고 그런 부분들을 내 실무적인 경험이나 직관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연결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도 보면은 합격자별 연령 분포라는 부분에서 20대 172명에 이어서 30대들도 139명이나 있는 게 결국에는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해본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끈기 있게 한 사람들이 당연히 동차 합격생으로 들어올 좀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뭐 원래 학부생 때부터 공부 잘해가지고 동차 붙은 친구도 있고 회사 다니면서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뭐 전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차로 붙은 사람들도 꽤 많이 봤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목표의식이라는 거는 확실히 존재를 합니다. 20대 초반에 대학생 시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문 자격사 시험을 보시다가 빨리 붙으신 분들에 비해서 특히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뭐 이제 취업철쯤 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사회생활 하다가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진 않았습니다. 전문직이 요즘 좋다는데 뭐 세무사 할까 노무사를 할까 대충 뭐 이걸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붙더라도 좀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주변의 동차생들을 보면은 노무사 시험을 왜 봐야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뭐 1초도 안 망설이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이 시험도 뭐 연단위 이상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얼마나 자기의 멘탈을 부여잡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는지는 결국 이런 부분이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 동차생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글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발이 좋으면서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객관식 시험과 달리 논술형이라는 부분은 내가 100을 안다고 해서 그 100을 다 답안지에 현출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결국에는 글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글발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걸 논리적으로 잘 펼쳐서 그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구조를 만들어서 표출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아는 게 아무리 100만큼 안다고 해도 글을 잘 못 쓰면 50, 30밖에 안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해서 50밖에 몰라도 글만 잘 써도 뭐 100까지는
마이너라도 한 7, 80까지는 갈 수 있는 게 이 노무사 시험의 특징입니다. 글빨이 좋으려면 전제가 되는 건 저는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굉장히 진부한 얘기지만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이 소설책일 수도 있고요, 인문학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 시험만큼 유난히 기자 출신들이 많이 보고 많이 붙는 시험이 없어요. 기자 출신 동차도 저희 동기 중에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특성이 뭐냐, 평소에 글을 정말 많이 읽고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2차 시험에서 굉장히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에 읽는 채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공통점 5번째는 운이 좋다입니다. 결국에는 운칠 기삼이라는 말처럼 좀 허무하긴 하지만 서울대에 나오더라도 무조건 동차로 붙을 수 있는 시험은 또 아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회사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동차로 충분히 붙을 수도 있는 시험이고요. 그거는 진짜 일반화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 결국에는 최소한의 실력이 겸비가 된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술형 채점의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글이라는 게 취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괄식 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기사도 아닌데 굳이 두괄식이 아니라 얼마나 논지를 잘 전개를 해나가면서 그 전개도를 잘 그려가지고 마지막 방점을 잘 찍었는지에 더 점수를 많이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기준을 둔다라고 해도 당연히 주관식 채점인데 자기의 어떤 스타일 같은 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해 채점자가 누구인지, 어떤 교수님이 맡으시는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경험적인 부분, 사례적인 부분도 나는 진짜 이게 딱 맞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인사나 이런 쪽에 넣었는데, 그 인사 담당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그쪽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이게 별로 와닿는 그런 예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예시 부분에서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 다 감안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차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들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험을 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확실한 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수험 기간이라는 걸 잡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몇 년씩 공부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 안 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 끊고 나가야 되는 게 이 수험이라는 곳의 현실인데, 이 시험은 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운이 안 좋아서 목표했던 바보다 조금씩 늦어지더라도 멘탈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게 됩니다. 저도 1년차 때 떨어졌을 때 얼마나 멘탈이 깨졌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운 좋은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3년, 5년차 이렇게 연차가 많이 되지 않은 노무사로서의 초창기를 걷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보면은 저도 충분히 잘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탐날 정도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은 특히 초반에는 운 좋은 사람들이 확실히 앞서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이 운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력이 빛을 보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존버와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꾸준함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마나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내용들이 결국에는 꼭 동차의 팁이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빨리 정리하고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냥 일반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많은 수험생분들, 그리고 노무사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